konnichiwa, 안녕하세요. 일본어 튜터 완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4,800회 이상 일본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공부해서 초단기로 2급을 합격하신 분들에게 제가 어떤 순서로 일본어를 가르쳤고 과목별 어려운 점과 그 해결 방법을 영상으로 자세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일본 유학이나 일본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2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가보시죠. 1단계 목표는 기초책 3권을 한 달 안에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목표 기간을 3개월로 잡는다면 3권으로 된 교재를 한 달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기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툴러도 한국어를 일본어로 일작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사 변형 파트에서 간단한 짧은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그 다음 달에 3급 모의고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능형과 동사 때형을 배웠다면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지금 밥을 먹으려고 생각했어요 등의 짧은 문장들을 일본어로 직접 만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법 설명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진짜 이해한 겁니다. 간혹가다 일본어를 조금 배워보셨는데 다시 공부하시려고 하시거나 오타쿠 분들이 제 체험 수업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조금 수업을 들어보고는 기초 단계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거나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나 귀로 알고 있는 일본어와 입에서 바로 나오는 일본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실력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 입으로 일본어가 나오지 않고 책을 눈으로만 봐서 이해하고 있다면 진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목표는 공부를 시작한 지 두 번째 달에는 3급 모의고사를 다 완주해야 하고 마지막 달에는, 그러니까 시험 한 달 전에는 2급 모의고사를 완주해야 합니다. 즉 기본 개념서가 아닌 바로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들어가세요. 기초책 3권을 끝냈다면 문법 책이나 개념서를 추가로 구매하지 마시고 바로 N3 모의고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처음 점수는 처참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절반 이상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매우 지극히 정상입니다.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며 모르는 단어와 문법을 정리하고 3일 뒤에 다시 같은 문제를 풉니다. 많은 학생들이 새 책을 찾지만 실력은 새 책이 아니라 회독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권을 5번 본 사람이 5권을 한 번 본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 이제 과목별로 어떤 포인트에서 학생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볼게요. 우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을 보면서 문법을 공부하실 때 수험생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바로 문법을 단편적으로만 암기하는 거예요.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 문법 하나하나의 의미에 파고들기보다는 문법을 표현과 함께 통째로 외워보세요. 니스기나이라는 3급 문법을 예로 들어볼게요. 니스기나이의 문법의 뜻은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입니다만 이것만 외우면 하수입니다. 외워야 하는 문법의 가지수가 3급이 300개, 2급이 200개 정도인데 이렇게 일본어와 해석만 암기한다면 머릿속에서 헷갈려서 막상 선택지에 나왔을 때 해석의 뜻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탄나르 우아사니 스기나이 라는 문장과 함께 그저 단순한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셔야 성적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바카리데나쿠는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을 가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3급 문법인데 이것도 그냥 바카리데나쿠 뿐만 아니라, 바카리데나쿠 뿐만 아니라 이렇게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캬베츠와 오이시 다케 데나쿠 네단모 야스이, 양배추는 맛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싸다 라는 쉽고 간결한 문장을 통째로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문법 공부를 해야 문법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해석되는지를 큰 덩어리째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어는 문장 안에 패턴이 뚜렷하고 출제되는 문제들도 나오는 표현이 정해져 있는 언어입니다. 문법 설명을 10번 읽는 것보다 문법 앞뒤의 표현과 함께 예문을 통째로 10개 외우는 편이 훨씬 빠르게 성적을 높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독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본어 시험의 독해는 정보찾기 시험입니다. 특히 전단지 문제, 단순 문제, AP 지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문제에서 찾는 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절대 지문부터 읽지 마시고 저는 문제와 선택지를 먼저 읽는 걸 추천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읽어야 독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여기까지가 하수이고 진짜 독해 점수를 압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3급까지만 하더라도 단어와 문법을 달달달 외우면 독해 점수도 자연스럽게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2급 독해가 되면 한 페이지 전체가 지문일 만큼 지문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를 찾는 거에 더해서 글의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즉, 약간 학교에서 풀었던 국어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정답이 4번인 문제를 3번으로 선택해서 틀렸다면 왜 내가 3번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지문에서 밑줄을 긋고 왜 정답이 4번인지에 대해서 이해와 깨달음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저 문제를 많이 푼다고 진짜 독해 실력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청해입니다. 청해 실력은 결국 단어 실력입니다. 청해가 안 되는 이유는 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소리로 들리는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시험입니다. 한국어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해하기 어렵죠.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해 문제를 풀다가 직독직해가 안 되는 단어가 나오면 한국어라도 괜찮으니 꼭 메모를 하시고 채점 후에 스크립트를 반드시 분석하세요. 모르는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한 뒤에 다시 들으면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분석하실 때는 단어만 암기하지 마시고 청해 스크립트가 독해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분석해 보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청해의 귀가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어 전체 실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한자입니다. 한자는 음독과 훈독을 넘나들며 꼼꼼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자는 모든 응시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한자가 너무 어렵다고, 한자 실력이 부족하다고 심리적으로 질에 겁을 먹거나 공부 전에도 주눅을 들 필요는 전혀 없어요. JLPT는 한자를 많이 아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알면 유리하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시간이 부족할 때는 헷갈리는 한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시험 점수로 이어집니다. 한자를 공부하는 첫 번째 꿀팁은 음독과 훈독을 둘 다 암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한자의 뜻은 라쿠다 라고 읽으면 편하다라는 뜻이 되고 다노시 라고 읽으면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온가쿠 라고 읽으면 음악이라는 뜻도 됩니다. 똑같은 한자여도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는 일본어 한자 특성상 조금 더 꼼꼼히 암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 한자는 신라면 봉지에 그려져 있는 한자인데 가라이 라고 읽으면 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쯔라이 라고 읽으면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요렇게 비슷한 한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한자는 시아와세라고 읽어서 행복하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따라서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암기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출제자들도 수험생들이 어떤 한자를 헷갈려야 하는지 알고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장음을 꼼꼼히 암기해 보세요. 후후라는 한자는 부부라는 뜻인데 후후일까요? 후후일까요? 정답은 후후입니다. 쿠고라는 한자는 공항이라는 뜻인데 쿠코일까요? 쿠코일까요? 정답은 쿠코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차이는 암기를 하실 때마다 조금 유의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형별로 기출 표현들이 있어요. 전단지 문제에서는 오토이아와세처럼 무늬와 같은 뜻의 단어들이 자주 보이고 독해 공지문 부분에서는 교력급, 료쇼, 협력, 양해와 같은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제 수업 중에는 이런 식으로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어를 공부할 때 매번 헷갈려하는 단어들과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를 콕콕 집어서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절대 손으로 쓰면서 한자를 암기하지 마세요. 2급 한자는 쉬운 한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2000자 정도의 한자를 암기하셔야 하는데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법이에요. 몇 번 정도 잠깐 쓰는 건 괜찮지만 깜지처럼 모든 한자를 쓰면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한자를 보고 히라가나를 정확하게 읽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더 많은 한자를 여러 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3단계입니다. 시험 한 달 전에는 N2 모의고사와 함께 본인만의 강점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세요. 시험 한 달 전부터는 N2 모의고사에 집중합시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JLPT 2급은 독해도 청해도 마지막에 핵심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각 지문의 마지막이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끝까지 집중하면서 듣고 동시에 긴 글의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듣다가 마지막을 놓치면 정답도 함께 놓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공부 방법대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외워도 까먹는 표현이나 헷갈리는 단어들, 문법들이 나오는데 이걸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노트에 정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결론입니다. 세세한 한자 단어는 매일매일 꾸준히, 문법은 표현 전체를 통째로 암기하시고, 독해는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시고, 청해는 스크립트 분석을 하면서 직독직해 연습을 해보세요. 즉, 나뭇잎도 볼 줄 알고 숲도 볼 줄 알아야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에 집중해서 그 과목이나 그 과목에 대한 공부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이 과정에서 전체 일본어 실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3개월 만에 2급 합격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다만 3개월 동안은 일본어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튜브도 일본어 관련 컨텐츠만 보고 쉬는 시간도 일본어, 화장실에 가도 단어장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수업 듣는 시간,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시간은 공부가 아니에요. 나만의 강점 노트를 만들고 암기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독해를 풀다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 바로 그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외국어 공부는 노출량이 중요합니다. 3개월 동안 일본어 속에서 살아보세요. 제가 소개드린 대로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현재 전업 온라인 일본어 튜터로 활동하며 4,800회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LPT, 회화, 일본 취업, 유학 등 각자의 목표에 맞는 학습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혼자 공부하시면서 방향이 맞는지 고민되시거나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현재 실력과 목표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학습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